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내용은요. 바로 인구 데이터입니다. 이거 되게 딱딱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점심 메뉴부터 커리어까지 우리 삶은 구석구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평범한 라면 회사 하나가 겪는 고민을 들여다보면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마주할 문제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기업들이 왜 골머리를 앓고 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일단 나이가 들면 라면을 잘 안 먹게 돼요. 소비량이 뚝 떨어지죠. 그럼 젊은 층은 어떨까요? 아, 이 친구들은 또 봉지라면 끓이는 걸 귀찮아해요. 그냥 간편하게 컵라면을 먹고 말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시장의 양쪽 끝, 즉 고령층과 젊은 층 시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큰 딜레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누가 사 먹느냐 하는 수요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 만드느냐 하는 거죠. 다음 공장을 어디에 지어야 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예전처럼 그냥 아무데나 공장을 지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젠 어떻게 해야 하냐? 젊은이들이 그나마 아직 모여드는 정말 몇 안 되는 그 지역을 콕 집어서 찾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인구 문제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생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값싼 노동력만 보고 동유럽에 공장을 지었던 기업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90년대에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동유럽의 젊은이들이, 특히 여성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떠나요. 당연히 출산율은 곤두박질 쳤죠. 그리고 2000년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로 이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말만 믿고 동유럽으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무슨 일이 터졌을까요? 네, 인구 시한폭탄이 터진 겁니다. 20년 전에 이미 시작된 인구 유출이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거죠. 사실 문제는 이미 데이터 속에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기업들이 동유럽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해야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죠. 이러니 우리가 과연 돈을 아낀 게 맞나?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요. 비용 절감 효과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젊은 층 시장이 줄어드니까 이제는 성장하는 시니어 시장을 공략하면 되겠네. 아주 논리적인 생각처럼 들리잖아요. 근데요, 이것도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버 산업이 왜 그렇게 예상과 달랐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코호트 효과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노인분들을 상상하면서 사업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는 실버타운 모델, 그거 대부분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일본은 예전에 단독주택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나이 들면 관리하기 힘드니까 실버타운으로 옮기는 수요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어떤가요? 이분들은 평생을 편리한 아파트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똑같은 해결책을 들이미니 먹힐 리가 없죠. 자, 그럼 기존의 생각들이 다 틀렸다면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볼 때 어떤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히 사람이 많은 나라를 찾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느냐, 즉 인구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다시 말해 아주 강력하고 한 곳에 집중된 핵심 세대가 있는 나라, 바로 그런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그냥 젊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시장 잠재력이 높은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을 벌면서 동시에 돈을 쓰는 이 강력한 핵심 세대의 존재입니다. 베트남 같은 나라가 왜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 거대한 밀레니얼 세대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정리하자면 이 핵심 세대라는 건요. 그냥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소득이 정점에 오르면서 소비를 이끌고 또 탄탄한 중산층을 만들어내는 세대예요. 이들이 바로 주요 노동력이자 동시에 핵심 소비자인 거죠. 생산과 소비, 이 경제의 두 바퀴를 힘차게 굴리는 엔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따라오다 보면 결국 하나의 거대한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다른 모든 문제를 압도해버리는 그야말로 치열한 글로벌 인재 전쟁이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앞으로 딱 1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35세 미만의 젊은 노동력이 200만 명이나 줄어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정말 비상이죠. 그렇다고 사람을 안 뽑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직원들은 또 육아휴직이다, 가족 돌봄 쇼하다 해서 자리를 비우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해법이 등장합니다. 몇몇 똑똑한 기업들이 발견한 건데요. 가족 친화 정책이 단순히 좋은 복지를 넘어서 회사의 생존이 걸린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결혼 안 한 직원들조차도 우리 회사는 직원을 이렇게 아끼는구나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이게 결국 외부의 뛰어난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자, 지금까지는 이런 거대한 인구 변화가 기업이나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나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인구 통계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내 커리어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내가 속한 산업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세요. 고객들이 늙어가고 있나? 인재 구하기가 어려워졌나? 둘째, 이런 변화 속에서 나의 어떤 능력이 더 빛을 발할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소통 능력일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능력일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기회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령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분들과 관계를 맺는 서비스가 유망해지는 것처럼요. 점점 더 적은 수에, 그리고 더 나이 든 사람들로 세상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이 인구의 거대한 흐름은 그냥 신문 기사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 그리고 여러분의 커리어를 결정질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